자, 조동현 성폭행범 꼭 응징해라. 네. 와, 이 조동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조동현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한테도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니까 자기 아들아이한테도 동의를 얻어서 성폭행을 통해서 너를 임신을 했다는 걸 알렸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요, 늘 바른 생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외자도 있고 사생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영어로 사생아는 러브 차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 많은 뜻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진 아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뭐 혼외자라고 하든 또 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자 서녀를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했던 건 참 잘못된 겁니다. 차별하는 거는요. 왜? 그거는 그 부모들 또 그 문제지 태어난 아이는 아무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한테 혼외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는 욕심으로 나왔다가 혼외자가 들통이 났고 전 남편한테 1억 200만 원의 고소를 당했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위자료를 저기 지불했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한테 너는 엄마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아이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리면서 뭐 강용석의 가세연을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가끔 살다 보면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아이는 물론이고 어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저 친구가 상처를 받을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하자면은 진실을 묻어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이거는 내가 그냥 감수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 다 그런 거 인생에서 경험을 해요. 그런데 혼외자라는 것도 그 아이한테 참 가혹한 일인데 자, 성폭행을 당해서 너는 임신한 아이야. 너의 아버지는 범죄자야. 너는 범죄자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통해서 가진 아이가 아니야. 당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너를 낳았다. 근데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면은 글쎄요. 너무 이상하죠. 왜 혼외자일 때는 종교적인 신념이 없고 그 남편한테 왜 정말 자기가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 남편한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누구보다든지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혼 생활 중에서 함께 여기에 대해서 처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많은 분들, 많지는 않지만 제 이제 후배들의 그 부인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성추행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남편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분노하고 이런 게 정상이죠. 그러면 기울어진 말하자면은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했다 하면은 진즉에 말하자면은 둘째 아이를 말하자면은 그렇게 혼외인지 저는 성폭행인지 이거 저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남편하고의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성폭행을 당해갖고 뭐 기울어진 결혼생활 운운하고 처음엔 또 혼외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을 말씀이 없다고. 진짜 이거 이상합니다. 너무 뻔뻔스럽고요. 그러면서 육사 출신이잖아요. 육사 출신 제가 여군들 이렇게 보면요. 웬만한 남자 메어 치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그리고 육사 출신, 육사에 들어가려면 이 정말 물리적인 훈련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성폭행에 고발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조직의 뭐 분위기 때문에 못했다? 아니 그런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혼외자 이 문제나 이걸 떠나갖고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라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잔데 왜 자기가 성폭행을 고발을 못했죠? 더구나 장교였는데 말이 안 되죠. 응?
그때가 2010년 8월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남편한테 1억 2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했을까요? 이게 앞뒤가 맞아야죠. 진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네.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지금요, 이 조동현 씨는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왜? 이 그동안 성폭행범 처벌은요, 공소시효가요, 이 10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성폭행 이 처벌 특별법이 발효가 돼갖고 10년이 늘어서 따블이 됐어요. 따따블이. 그래서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 8월까지 얼마든지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폭행범을 잡아야죠. 반드시. 2016년 8월에 뭐 경희대 평화 무슨 연구센터인가 뭐 연구원인가 거기에 조동현 씨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조동현 씨를 성폭행한 사람은 딱 좁혀지지 않습니까? 군 관계자 아니면 경희대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지. 뭐 대낮에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이 성폭행범 잡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걸 묻어뒀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아주 성폭행범을 찾기가 쉬운 거예요. 처벌도 가능해요. 게다가 아들의 참 저는 이게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그 아들이 지금 12살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그리고 아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은 아들 유전자를 가지고 성폭행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뭐 눈을 가리고 당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 군의 그 분위기와 우리 사회의 분위기 뭐 이런 걸 갖고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응? 그리고 성폭행 당한 사실을 지금의 남편과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다. 아 이러면 본인이 그걸 얘기를 다 할 정도면 똑똑히 누가 성폭행을 했는지를 조동현이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아들의 유전자하고 딱 맞춰하면 성폭행범은 검거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고소를 해야 되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동현 씨가 강용석 가세연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을 파헤쳐야 돼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왜? 강용석 씨가 얘기한 게 틀린지 맞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폭행을 당한 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합의에 의해서 화관을 한 건지 이거를 말하자면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조동현 씨가 아니 뭐 하버드도 뭐 갔었고 뭐 그렇게 육사도 들어갔고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수를 둘 수 있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일을 했는지 아마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엄청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가 다 밝혀야 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폭행범을 수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적으로요. 정말 저는요. 아니 뭐 저는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게 그 아들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주면서까지 왜 조동현이가 더구나 선대위원장을 물러나면서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변호사를 써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하는 것도 여러 차례 수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타임리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지 자기 자식을 성폭행범의 범법자의 아들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너는 내가 원치 않는 아들이었다. 사랑으로 임신해야 되는 거죠. 너무 웃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소름 돋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해식이라고 실장님,
배우자 실당님이 뭐라고 했냐. 조동현이 이 상처를 녹여서 보석을 빚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흔히 뭐 이런 말 하죠.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상처 맞는 조개가 진주를 품어낸다 뭐 이러는데, 조동현이 상처를 녹여서 보석을 빚어온 사람이라고. 그 어떤 보석도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상처를 주면서 빚을 보석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이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사람은 엄마입니다. 조동현이는 그거를 망각하고 권력과 이 권력에 이 말하자면 어울거리는 촛불에 눈이 먼 거예요. 엄마가 아닌 거죠.